쌤이랑 풀면 다 풀리고 정답률도 진짜 좋아요. 근데 혼자 숙제만 하면 그냥 다 틀려요. 파트 1, 2를 다 맞춰도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LC 400 이상의 목표 점수를 향해 달려가시는 많은 토익커 분들을 위해서 이 LC 제키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봐도 신발 사이즈 점수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파트 3, 4 점수가 올라야 비로소 점수가 오른다는 겁니다. LC 문제는 총 100문제인데 여기서 파트 3, 4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 69문제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파트 1, 2를 다 맞춰도 파트 3, 4에서 무너지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트 3, 4의 핵심 전략은 뭘까요? 바로 스키밍입니다. 스키밍이란 문제와 보기를 총 15문장이죠. 30초 안에 읽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나요? 읽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키밍은 독해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과 보기를 바로 해석할 수 없으면 스키밍이 잘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RC든 LC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죠? 답정너예요. 바로 단어입니다. 지겹죠, 단어. 근데 정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파트 3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Who is the speaker?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스키밍 할 때 밑줄을 그어야 되죠? Who, speaker. 누구니? 화자가. 화자의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A부터 밑줄을 그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거 공식적인 이런 생각이 든다면 모르는 단어인 겁니다. 자, 공무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city official은 시 공무원입니다. 자, B번 news reporter. 요건 좀 쉽네요. reporter 밑줄과 함께 리포터라고 나와도 되고 뭐 기자라고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C는 city spokesperson. 이 spoke 뭐 말하는 사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spokes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변인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 되고 local homeowner. homeowner 말 그대로 집 소유자 아니면 집 주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막히고 해석이 막히면 주어진 30초 안에 해석을 못하게 되고 해석을 못하면 오답률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파트 3, 4만 시작되면 두렵고 그래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 스키밍이라는 개념을 알고 읽기는 읽는데 속도가 안 나서 걱정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알고 있기만 해도 LC 점수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한 끗 전략 3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얼른 알아보러 가봅시다. 고고! 제키라웃을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전략, 빈출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해라. 자, 우선 파트 3, 4에는 일정한 문제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흐름대로 무조건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100% 맞지는 않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번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중간에는 이런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는 이런 문제가 잘 출제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빠르게 무엇을 파악하는데도 흐름을 파악하는데, 내용을 파악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번 문제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주제, 목적. 자, 주제, 목적은 대체로 문제점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화자와 장소 문제가 1번 타자로 잘 출제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중간 문제. 난이도가 대체로 어떻죠? 난이도가 대체로 좀 어려운 편이죠. 자, 중간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이유 문제, 방법 문제, 정도, 시점, 언급, 추론, 아니면 그래프 문제들 출제될 수 있고요. 마지막 3번 문제로 잘 출제되는 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제안 요청, 다음 할 일, 그리고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문제들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흐름을 문법 공식처럼 기억해 둔다면 스키밍이 좀 더 빨라지겠죠. 자, 그리고 빈출되는 문제 유형을 저랑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스피드 싸움이다,
빠르게 골라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와 목적 문제의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주제 목적 문제의 특징에는 mainly가 들어갑니다. mainly discussing, mainly about. 그리고 주제와 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뭐 purpose나 topic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why 문제는요, 여러분 목적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why calling 이라는 키워드가 잡혀있는 문제 있죠? 요거는 뭐다? 이거는 연락 목적, 전화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화자 문제는 후로 시작되는 문제가 대체로 화자 문제고요. 이렇게 후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질문들은 직업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래서 who, man, who, woman, who, speaker, who, listener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들은 대체로 다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들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는 where take place, where work, 어디에서 일하는가, 어디에서 대화가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담화를 하고 있는가 등등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제안 문제 볼까요? 제안은 4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What, suggest, what, offer, what, recommend, what, should do.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제안이구나. 기억해 주시고 요청 문제 What, ask to do, what, ask for, what, request, what, tell to do. 이런 문제들을 요청 문제라고 합니다. 자,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문제는 이건 파트 4에서 등장하는 문제인데 자, more information, more details, if, have questions, for updates가 들어가 있는 질문들은 대체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언급 추론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언급 문제는 mention about 혹은 say about 명사 구조로 질문이 잡혀 있고요. 추론 문제는 indicate about 혹은 imply about 혹은 suggested about 명사 구조로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일어날 일 혹은 다음 할 일 문제는 what do next, what happen next 문제 유형이 빈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초 안에 질문과 보기를 모두 스키밍하는 게 어려운 초보 토익커 분들을 위한 한 가지 추가 꿀팁. 보기까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문제라도 스키밍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시선은 어디에 고정? 어디에? Where? 허공? No. 먼 산? No. 매직아이? No. 시선은 보기에 고정하시고 들리는 단어가 있으면 낚아채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전략, 직역은 독이다. 여러분들 원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뭐 전문서적 같은 거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직역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잘 읽히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키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그냥 영어로만 읽거나 doctor, doctor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를 한국어로 뭐 not working 하고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럽게 직역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정답을 고르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제는 파트 4의 문제를 발췌해 온 겁니다. 자, 보시면 What is the purpose of the talk? 이 질문에서 중요한 거 purpose of the talk. 이 담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목적 문제입니다. 자, 그럼 A부터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밑줄 그어볼까요? 뭘 하기 위한 목적이다? To outline. outline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개요를 잡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outline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뭘 알려준다? 시장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provide, 제공한다. 그렇죠? 제공하는 것도 결국엔 뭐죠? 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Energy saving tips,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자, C번은요. To announce, announce는 뭐예요? 발표하다? 자연스럽다고 보긴 그렇고요. 이거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뭘 알려줘요? Power shortage,
power shortage는 그러면 파워의 짧음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power shortage는 동력 부족, 그러니까 전기 부족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D번 describe는 뭐예요, 여러분? describe 이것도 뭐 하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묘사한다 라고 직역할 수 있겠지만 설명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construction work 해석하면 공사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쌤이랑 풀면 다 풀리고 정답률도 진짜 좋아요. 근데 혼자 숙제만 하면 그냥 다 틀려요. 여러분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수학을 좀 힘들어 했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이랑만 하면 너무 잘 풀리는데 혼자 숙제하려고만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푸는 문제가 유독 쉬운 문제라서 잘 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랑 스키밍을 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연결이 빠른 겁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때도 할 수 있다면, 시험을 볼 때도 할 수 있다면 정답률은 무조건 수직 상승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 전략, 스키밍은 타이밍이다. 스키밍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시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하냐, 잘 활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파트 3, 4 점수가 달려있을 수 있으니 Listen carefully.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키밍 타임라인이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LC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파트 1, 2, 3, 4가 쭉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을 거다? 디렉션이라는 안내 방송이 주어질 겁니다. 보시다시피 파트 1 디렉션은 2분, 나머지는 30초씩 이렇게 짤막하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파트 1 디렉션부터 우리는 이 2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자, 2분이라는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때는 파트 3 문제를 최대한 많이 읽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이라는 기준은 한 4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속독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트 3 문제를 최대한 많이 읽고 있다가 Now, part 1 will begin 이라는 음원이 딱 들리면 바로 시험지를 넘겨서 파트 1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파트 1 풀이 1번부터 6번까지 다 하시고 나서 Part 2 Direction이 30초가 주어집니다. 이때는 여러분 새로운 문제를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파트 3 여기서 최대한 많이 읽어놨던 거 있죠? 그 중에서 문제, 첫 번째 세트 문제를 한 번 더 읽습니다. 뭐하러 해요? 이런 걸? 왜 한 번 더 읽죠?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읽는다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세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이라면. 자, 이렇게 읽었던 걸 한 번 더 읽죠.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 2 문제풀이를 또 시작해야겠죠. Now, let us begin with question number 7 이라는 음원이 들리면 바로 파트 2 풀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파트 3가 나와요. Part 3, Direction 이 시작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나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제를 읽지 않고 읽었던 걸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파트 3를 몇 번의 준비를 거칠 수 있다? 3번의 준비를 걸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전체 문제 풀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만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보 토익커 분들이라면. 자, 여러분 파트 3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넘버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쭉 다 흘러나오고 나면 number 32 이렇게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이 계속해서 30초씩 주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3는 32번부터 70번까지 지속이 되는데 마지막 세트 문제는 뭘까요? 68번, 69번, 70번 문제겠죠.
자, 그러면 68번, 69번, 70번 문제를 읽어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파트 4의 첫 번째 세트 문제를 스키밍을 합니다. 파트 3가 아니에요. 파트 3는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파트 4 문제를 스키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Part 4 Direction 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30초죠? 뭘 해야 돼요? 읽었던 걸 또 한 번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파트 4도 몇 번의 준비를 걸칠 수 있다? 2번의 준비를 걸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지켜가면서 문제를 스키밍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넘버링이 나올 때는 꼭 다음 세트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어휘도 다 알고 자연스럽게 해석도 해. 근데 스키밍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있다마다요. 저도 시험을 볼 때마다 와, 진짜 폼 못 쳤다 싶은 문제들이 나와서 놀랄 때가 있답니다. 근데 저희가 LC 400점 이상을 받으려면 그런 문제들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너스! 난이도 상 스키밍 방법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 문제는 파트 4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그 포인트를 적용해서 스키밍을 한번 해볼까요? 문제의 핵심, 단서 1, announcement구나. 이건 공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메인리가 들어가니까 공지의 주제가 무엇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겠네요. 자, 우리 building renovation, building 공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office policy는 뭐 정책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home remodeling, 집 공사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work schedule, 뭐예요? 업무 스케줄 관련된 거, 스케줄이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동의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죠? renovation, 공사, remodeling, 공사. 아까 스키밍하면서 봤었죠. 자, 이건 실제로 어떤 게 정답이 됐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출제자는 리모델링을 언급하고 정답을 A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줘야 됐던 부분은 홈과 빌딩 중에 어디 공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리모델링과 레노베이션이 들린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근데 많은 초보 토익커분들은 리모델링 들리네? 그냥 C를 골라버립니다. 하지만 출제자는 정답을 A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기억할게요. 자, 요 문제는 파트 3 문제인데요. 앞서서 풀었던 문제랑 길이감이 좀 있죠? 이게 좀 더 길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옵니다. 저랑 차근차근히 스키밍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일단 질문을 보면 왜, why, 마크, 고유명사네요. 마크란 이름이 등장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마크가 전화를 했는가? 뭐 시간이 없으면 여기서 딱 끊어도 됐는데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줘요. 뭘 알 수 있죠? 마크가 지난주에 테크니션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문제를 풀 타이밍은 바로 지난 주에 마크가 테크니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보기를 다 읽지 못하고 질문만 읽더라도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A번부터 볼게요. 자, 왜 전화했대요? Power outage. 앞서서 풀었던 문제에서는 power shortage가 있었어요. 그 power shortage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파워가 뭐 힘이 짧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power shortage는 전력이 아니면 뭐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때문에 연락을 한 거죠? 지난주에 마크가 power outage라는 건 전기가 완전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전 때문에 연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번은요. piece of equipment. 이건 그냥 equipment라고 보면 되겠네요. equipment stop functioning. 이건 뭐죠? 기계가 기능을 멈췄다라는 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C는요. routine maintenance가 scheduled.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인 뭐예요? 보수 공사가 있어서 연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D번은요. Factory machinery was installed incorrectly. 자, machine, 그러니까 기계가 설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계 설치 문제다.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도 좀 많이 길다, 해석이 좀 힘들다 하는 포인트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문제가 긴 유형들은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흐름을 잘 잡아주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이렇게 긴 보기의 문제들, 내가 해석할 자신이 없을 만큼 긴 보기의 문제들은 스킵을 하고 앞서서 제가 설명했었던 두 넥스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청 문제라든지 제안 문제 쪽으로 집중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정답률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것. 시간이 너무 없다면 이렇게 긴 보기는 과감하게 버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알고 있기만 해도 점수 앞자리가 확 바뀌는 스키밍 팁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빈출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해라. 빈출 유형을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 스키밍 속도가 빨라진다. 두 번째, 직역은 독이다. 부자연스러운 해석으로 오히려 정답을 고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스키밍은 타이밍이다. 시험 시간에 주어진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점수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한 끗 전략이 될 수 있다. LC 접수. 우리 토익커 분들 중에는 저는 사실 앞에서 말한 내용도 다 이미 압니다.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작할 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본인의 어휘 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부족하면 스키밍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휘력과 독해력을 베이스로 깔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 주신다면 LC 400? 이거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너의 점수야. 그럼 LC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LC 제키랑 함께 달려보고 RC는 영업부 장선배, 장종훈 선배랑 함께 하시는 것도 약속해줘. 그럼 오늘도 토익 공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셔야 돼요. 30분 안에 끝나겠는데? 토보 초이커 분들 토보 초이 들으면서 정답을 고르기가 정말 어려워져. 알고 있기만 해도 아빠 Daily Korean Daily Jackie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